while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for문과 같은 반복문입니다. for문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이라면 while문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기본 형태는 while 뒤에 불리한 객체 콜론입니다. 콜론이 나왔으니 그 다음 줄에서 4칸 들여쓰기 해줘야겠죠.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 순서도를 보시면 처음에 while문 뒤에 있는 불리한 객체가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합니다. false라면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다음에 있는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while 뒤에 있는 불리한 객체가 true라면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를 차례로 실행하게 되고 다 실행한 뒤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while문 뒤에 불리한 객체가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false로 바뀌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겠고 true라면 또 while문 안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while 뒤에 true를 놓게 되면 무한반복 코드가 됩니다. while 뒤에 불리한 객체가 항상 true가 되기 때문에 무한반복 코드가 되는 거죠. 무한반복 코드를 응용해서 특정 조건에서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는 코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while문 안에 if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while문을 종료시킬 조건을 if문 뒤에 불리한 객체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도중에 탈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false라면 브레이크가 실행되지 않고 넘어가서 다시 while문 안에 코드가 반복되게 될 거고요. true라면 브레이크가 실행돼서 while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딩을 해보면서 while문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그냥 한다면 이렇게 다 적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55라는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식하게 다 적지 않고 이 반복되는 것을 어떤 while문 안에 집어넣어서 55라는 값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1, 2, 3처럼 더해지는 숫자를 하나씩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먼저 저장을 해놓고 얘를 하나씩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반복을 할 거니까 while을 적어 놓을 거고 일단 while 뒤에 불리한 객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적도록 하고요. i에다가 일단 프린트 i를 해볼게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잘 가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 안에서 i가 하나씩 커져야 되기 때문에 i에다가 1을 더합니다. 이것은 숫자 객체에서 알아봤듯이 i는 i 플러스 1을 이렇게 표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while문 뒤에 불리한 객체를 정함으로써 요 while문이 언제 반복이 끝날지 정할 수가 있는데 언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10까지만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i가 1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요거 뒤에 등호까지 들어가 줘야겠죠. 이 불리한 객체가 true인 게 i가 10까지일 때만 true이고 11부터는 false가 되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 만드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은 요 더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1부터 10까지 변하는 이 i를 어떠한 값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적는다고 하면 sum i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이 값들을 더한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이고요. 이 프린트 대신에 sum i에다가
i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1일 때는 sum i에 0이었던 것을 1을 더하게 되고, 그 다음에 i가 2가 됐을 때는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프린트 i가 있을 때 10까지 변했기 때문에 10까지 돼서 sum i가 10으로 10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sum i를 보면은 55라는 값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sum i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안에서 print sum i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에다가 1에서 2를 더하면 3, 그 다음에 6, 10 해서 쭉 다 해서 최종적으로 55가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값인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프린트 함수로 이 변수 내용을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에 대해서는 포문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한번 알아보면 for I in range 그래서 1부터 11까지가 되겠고 프린트 i를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sum i를 해보면 sum i를 먼저 0으로 해놓고 이 안에다가 sum i에다가 i 이렇게 하면은 금방 55라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에 대해서는 포문으로 적은 게 훨씬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while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while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로도 이 포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 쉬운 코드도 while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형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while을 true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무한 반복이 되게 됩니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이 프린트 되게끔 이렇게 해볼 건데요. 그래서 while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while문 뒤에 있는 불리한 객체가 true라면은 이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실행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여전히 이게 true인지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예 이거를 true로 집어넣어 버리면 계속 true이기 때문에 계속 실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무한 반복을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요거를 이제 끄고 싶다면 이 위에 정지 버튼처럼 생긴 interrupt the kernel을 해주면은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무한 반복 코드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if break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무한 반복을 사실은 무한으로 하고 싶진 않았고 100번이 될 때쯤은 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i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서 0으로 해서 이 0, i를 하나씩 키워줘 가지고 100이 되는 순간에 얘를 빠져나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걸 집어넣고요. if를 쓰기 전에 i를 1씩 키워줍니다. 그리고 i가 100보다 커졌을 때 브레이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while true는 계속 무한 반복인데 i가 0에서 계속 획수가 거듭될수록 i가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i가 100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면 while문을 탈출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 지금 세알이기가 힘들지만 무한 반복 이 100번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i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맨 마지막에 10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브레이크가 실행돼서 while문을 빠져나온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while문을 빠져나왔는지 보려면 while문 뒤에 이렇게 프린트 while문 탈출을
적으면 100번이 반복되고 while문 탈출이라는 문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이 if문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적는 것이랑 그 다음에 while true 안에 아까는 true 대신에 어떠한 조건을 적었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while 안에 불리형 객체는 이 코드를 다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떠한 짓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다 끝난 뒤에 여기서 확인해서 false이면 빠져나오고 true이면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if 브레이크문은 특별하게 이 코드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프린트 무한반복. 자, 여기다가 이게 무한반복 1이고요.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를 보여드릴 거냐면 이 if 브레이크를 통해서 탈출하게 되면 무한반복 1, 무한반복 2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탈출해버린다 라는 거죠. 우리가 while 뒤에 불리한 객체를 넣었다면 1, 2까지 다 한 다음에 탈출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1, 2, 1, 2, 1, 2 이렇게 다 되고 있죠. 그래서 탈출할 때쯤 보면 무한반복 1만 하고 2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if 브레이크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while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반복을 해제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if 브레이크를 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while 반복문 부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